안녕하세요,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죠, 그죠? 그래서 그때 언급한 물들이 첫 번째 백산수, 두 번째 평창수, 세 번째 아이시스, 네 번째 삼다수, 이렇게 네 가지 물이었는데,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커피들을 이 네 가지 물로 각각 커핑을 했을 때 어떻게 뉘앙스가 다른지 한번 느껴볼 겁니다. 여러분들 브루잉을 하시기 전에 커핑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사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든 브루잉 커피를 추출하든 커핑은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추출하고 있는 이 커피를 이 물로 이제 추출했을 때 어떠한 느낌들의 향미들이 발현되는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이야기는 이제 커핑 실제로 하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. 그래서 첫 번째 커피는 케냐 커피예요. 케냐 가탄가리리 워시드인데, 보통 이제 최근에 국내 유통되는 커피 케냐 워시드 중에서 약간 좀 이런 우리가 토마토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블랙커런트 느낌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커피들이 많은데, 이 아이도 약간 좀 그런 블랙커런트의 느낌들이 살짝 같이 올라오지만, 약간 좀 이제 이런 자몽 같은 시트러스한 느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화사하고 편안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커피입니다. 그래서 제가 롬서비스라는 시즌 블렌드에 사용을 했었는데, 그 케냐 싱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싱글 라인업에 이제 올렸고요.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은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.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이고요. 이 에티오피아 커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산지에 비해서 이 산지 경향성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커피죠. 우리 보통 에티오피아 워시드에서는 약간 이런 자스민 같은 느낌들의 꽃향이나 아니면 약간 좀 이런 시트러스 계열들의 과일들을 좀 연상을 한다거나 기대를 한다거나, 아니면 이런 내추럴 계열들에서는 약간 좀 이런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느낌들의 이런 베리류의 느낌들을 가장 많이 기대를 하죠. 그래서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블루베리, 약간의 딸기, 자두, 약간의 홍차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좀 선명하게 표현하는 커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싱글로도 사용하시면 저희 블렌드 커피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하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세 번째는 이제 COD, 컵 오브 디폴트 밸류, 코스타리카 1위에 뽑힌 코스타리카 아케아레스 센트로 아메리카노 내추럴입니다. 그래서 COD가 뭐야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. COD, 컵 오브 엑셀런스를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컵 오브 디폴트 밸류라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한 회차마다 하나의 산지를 정해서 너무 이제 하이엔드급의 고가의 커피 말고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대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샘플들을 저희가 다 1차적으로 다 체크를 해요. 그래서 다 커핑을 해보고 1차적으로 선별된 커피를 또 저희가 맛있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커피가 맛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저희가 퍼블릭 커피를 열어서 고객분들을 좀 이제 많이 불러다가 퍼블릭 커핑도 진행을 하면서 약간 그 평가지도 같이 제공해드려서 그 평가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점수 그리고 고객들이 평가한 점수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격대 범위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들 중에서 가장 좋은 향미가 좋은 커피를 뽑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1회차로 진행한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코스타리카 편에서 선정된 커피고요. 약간 좀 파인애플이나 이런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 과일의 느낌들의 산미도 가지고 있는데, 약간 뒤쪽에서는 약간 좀 흑설탕이나 약간 좀 럼 같은 좀 무거운 느낌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. 자, 마지막은 이제 이번에 또 COD 콜롬비아 편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희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그리고 고객들이 하는 평가에서도 약간의 좀 호불호가 갈렸던 커피입니다. 자, 품종은 콜롬비아 품종이고요. 엘라기토 농장의 콜롬비아 품종이고, 아네로빅 내추럴, 즉 무산소 발효를 일정 시간 거친 다음에 그 체리를 다시 꺼내서 이제 내추럴로 2차 가공한 커피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좀 우리가 발효치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약간 좀 어두운 계열들의 톤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
이 프로세싱의 과정에서 발효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향미의 인텐스 자체도 좀 더 세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커피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향미 인텐스들은 굉장히 좀 강한 커피예요. 하지만 너무 과하게 추출되거나 이런 발효치의 강도가 좀 강해지면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 물 중에서 이 커피는 유독 잘 맞는 물이 어떤 물인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준비된 커피를 제가 잠시 후 분쇄한 다음에 분쇄한 커피향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가 분쇄를 다 했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한번 분쇄된 커피향 한번 맡아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먼저 케냐 머시드입니다. 약간 좀 이제 이런 찐득찐득한 느낌의 그런 블랙커런트 같은 느낌들도 살짝 같이 있고, 약간 자몽 껍질 같은 느낌들, 약간의 밝은 견과류 같은 느낌도 좀 은은하게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. 저는 이런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프레그런스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. 이게 약간 좀 이제 탁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단향이 약간 좀 몽글몽글 혹은 약간 좀 꾸덕꾸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약간 전형적인 좀 베리 계열들의 느낌들의 프레그런스가 느껴지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코스타리카 COD 1위 아키아레스 농장의 센트로 아메리카노 내추럴입니다. 확실히 이제 같은 내추럴이라고 해도 약간은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보다는 좀 더 인텐스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올라옵니다. 근데 약간 톤이 오히려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. 약간 좀 구운 파인애플 같은 느낌들의 향들도 있고, 약간 좀 이제 브라운 슈가 같은 느낌들의 좀 달큰한 그런 향들도 같이 느껴집니다. 자, 마지막 콜롬비아 COD 1위 엘 라기토 농장의 콜롬비아 아나로빅 내추럴입니다. 얘는 분쇄할 때부터 엄청 약간 좀 와인 같은 느낌들이 향들이 막 엄청 올라왔거든요. 약간 좀 이제 건자두 같은 느낌들, 약간 숙성된 포도, 와인, 약간 이런 느낌들이 약간 좀 보라 색깔을 좀 연상케 하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커피입니다.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물을 끓여놨는데 맨 윗줄에는 이제 백산수, 두 번째 줄은 평창수,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아이시스, 네 번째 줄은 삼다수, 이렇게 물을 부어서 한번 커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. 첫 줄에는 백산수로 통일해서 네 가지 커피 다 부어 볼 거고요. 제가 보나비타 포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커핑할 때는 약간 좀 속 터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. 포어링이 약간 굵게 안 돼서. 이럴 때는 이제 보나비타를 보통 사용하는 편인데 보나비타 포트가 창고에 처박아 놔가지고 지금 없네요. 백산수를 플랫하게 부었고요. 두 번째는 평창수 부어보겠습니다. 근데 의외로 평창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답변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아이시스 쓰신다는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. 그러면 이 커피들도 아이시스가 제일 맛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다음은 아이시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디오가 비니까 편집할 때 빨리 감아야겠어요, 그죠? 자, 마지막으로 삼다수입니다. 자, 이렇게 물을 다 부었고요. 제가 4분이 되는 시점부터 크러스트를 깨고 한번 실제로 이제 어떤 느낌들이 나는지 한번 맛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시스가 제일 밝은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되는 편이네요.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이시스와 삼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대과일 같은 느낌들이 산미는 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, 삼다수가 약간의 좀 어두운 계열들을 좀 같이 표현하는 느낌이 있고요. 아이시스는 상대적으로 좀 밝은 느낌들이 좀 더 치우쳐져 있는 느낌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COD.
이 무산소 발효 계열들의 커피들은 향적인 부분들의 인텐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거든요. 하지만 삼다수가 약간 뒤쪽에 약간 좀 발효치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아이시스나 백산수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런 와인 같은 느낌들, 약간 좀 검붉은 보랏빛 계열들의 과일들의 느낌들을 좀 더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한 13분 정도가 됐어요.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단맛이, 즉 산미를 받쳐주는 단맛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케냐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창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약간 좀 탁한 느낌들 때문에 이 과일의 프루티한 느낌들이 살짝 좀 죽는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이제 배전도에서는 아이시스 혹은 아이시스가 제일 좀 적합한 물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볶은 제가 낳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물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에티오피아 모모나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평창수에서는 약간 좀 이제 이 베리류 계열들의 이제 톤이 약간 좀 이제 이런 건과일 같은 느낌들 혹은 약간 좀 초콜릿한 느낌들로 좀 치우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시스나 삼다수로 내리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코스타리카 아케라스 이제 센트럴 아메리카노 내추럴 같은 경우에 장점을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이제 열대과일 같은 느낌들의 산미들과 약간의 좀 어두운 계열들의 좀 복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 컵 중에서 약간 좀 백산수가 약간 좀 이런 후미 쪽에 약간 럼 같은 느낌들의 약간 알코올릭한 어두운 느낌들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네 가지 물에서 평창수가 나머지 물들보다는 약간 좀 후미 쪽에 좀 어두운 느낌들, 약간 좀 탁한 느낌들을 좀 표현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알칼리도 자체는 네 가지 물에서 평창수가 가장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. 개인적인 취향에는 잘 맞지는 않네요. 오히려 이제 콜롬비아 COD 같은 경우에는 백산수의 후미에서 약간 좀 텁텁한, 오히려 클릭업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들이 살짝 있고요. 삼다수도 좀 약간 좀 클릭업적인 측면에서 막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COD 같은 경우에는 아시스로 좀 추출해보는 게 어떨까?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네 가지 커피를 한번 커핑을 한번 해봤고요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선택한 물로 각각의 커피를 내릴 때 어떤 레시피로 내려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볶은 제 커피를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향미를 어떻게 해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